오늘 저는 제 임상 경험 20년을 걸고 60대, 70대 남성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궁극의 건강관리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작 알았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바셀린 활용 기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짓 하면 원기 빠진다, 정력이 고갈된다 는 어릴 적 공포 때문에 자신의 가장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을 죄책감 속에 억누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잘못된 미신을 과학으로 깨부수고 이것이 왜 해로운 짓이 아니라 훌륭한 건강 관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약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여러분을 짓눌렀던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남은 인생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얻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가지고 계셨던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그 오해를 적어주십시오. 제가 이 간견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기 전에 왜 이것이 60대와 70대에게 필수적인가에 대한 과학적 근거 3가지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잘못된 정보에 속아왔습니다. 정력이 고갈된다는 말은 우리 몸이 수분과 약간의 단백질로 구성된 정자를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는 고장난 기계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매일 식사로 섭취하는 영양분으로 이 모든 것을 충분히 다시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현대의학은 절제된 사정이 중장년기 남성의 신체와 정신의 상상 이상의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이점은 조루 개선과 시간 조절 능력의 획득입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오랜만에 가지는 관계에서 너무 빨리 흥분하고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문제로 극심한 좌절감을 겪습니다. 이때 절제된 자위는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이자 훈련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처방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과 만나기 약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아주 천천히 절제된 방식으로 미리 한번 사정을 하십시오.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미리 한번 사정을 하면 극도로 예민했던 귀두의 민감도가 일시적으로 둔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둔감화 훈련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열을 거치고 나면 실제 관계에서 과도하게 흥분하여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훨씬 더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으며 지속 시간 또한 극적으로 늘어납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던 68살의 한 남성분은 이 방법 하나만으로 30년 만에 아내에게 칭찬을 들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발기력 유지 및 골반적은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팔다리 근육만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기능의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골반적은이 함께 약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사정이라는 행위가 이 골반적은을 가장 강력하게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최고의 근력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헬스클럽에 갈 필요 없이 이 핵심 근육군을 자연스럽게 운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정 과정은 음경 해면체로 막대한 양의 혈액을 강제로 밀어 넣었다가 배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음경 해면체의 혈류 순환을 개선하는 가장 직접적인 혈관 운동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규칙적인 사정을 유지하는 남성이 한 달에 한 번 미만으로 하는 남성보다 발기 각도와 지속력이 우수하다는 결과는 이미 확고한 정설입니다. 세 번째 이점은 전립선 건강과 자기 이해입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에 고여 있을 수 있는 오래된 분비물과 잠재적인 염증 유발 물질들을 배출시키는 자연스러운 청소 과정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을 통해 남성은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가?
어떤 리듬이 가장 편안한가? 이 자기 이해는 실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없애고 오직 교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든든한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점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고 나면 허리가 아프고 더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위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어둡고 불편한 곳에서 들킬세라 급하게 오직 끝내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건조하고 거친 손으로 피부를 학대하는 방식. 이것은 관리가 아니라 노동이자 손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행위를 노동에서 고급 관리로 바꾸어줄 제가 20년간 검증한 4가지 핵심 기술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온도 자극법입니다. 이는 평소 뇌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 흥분도를 안전하게 높이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따뜻한 물수건과 차가운 물수건 단 2개면 됩니다. 먼저 따뜻한 물수건으로 회음부, 즉 음낭과 항문 사이의 부위를 부드럽게 찜질하듯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 부위는 남성 건강에 중요한 혈자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이곳을 따뜻하게 하면 골반 전체의 혈액순환이 극적으로 좋아지며 몸이 준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차가운 물수건을 귀두 부분에 아주 짧게 최소 2초 정도만 살짝 데웠다 뗍니다. 절대 10초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 급격한 온도 차이가 뇌에 아주 신선하고 강렬한 신호를 보내 평소와 다른 차원의 감각을 만들어내고 흥분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적인 경고를 드립니다. 절대로 얼음을 피부에 직접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귀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한 점막 조직입니다. 동상에 걸려 조직이 괴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시간 조절을 못하고 얼음을 수건에 싸서 10분간 대고 있다가 피부가 검게 변해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자해입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본인이 너무 예민하여 이 정도의 자극도 아프게 느껴진다면 억지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편안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술, 리듬 두드리기법입니다. 이것은 손의 압력과는 다른 진동 자극을 주는 방법입니다. 손가락 끝이나 손바닥의 볼록한 부분으로 음경 몸통을 아주 가볍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 세게 두드려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하며 성기의 아래쪽, 즉 요도와 신경이 지나는 민감한 부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리듬은 아주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빠르게 본인에게 가장 맞는 속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일정한 진동이 주어지면 뇌는 이것을 새로운 쾌감으로 인식하고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흥분 상태에 몰입하고 쾌감도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통증이 느껴질 만큼 세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멍이나 내부 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기술 도구 보조법입니다. 이는 손이 아닌 주변에 안전하고 부드러운 물건을 활용해 전혀 다른 감각을 탐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안전한 것이 베개나 이불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베개를 아랫배나 허리 밑에 받치고 가볍게 골반을 움직여 음경이 베개나 이불의 표면과 접촉하며 마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손과는 전혀 다른 압력과 이불이나 베개 시의 소재가 주는 촉감이 예상외의 쾌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위생은 생명입니다. 선택한 물건은 반드시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개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뜨거운 물에 삶거나 햇볕에 바싹 말려 소독한 뒤 사용하는 것이 세균 감염이나 피부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빨지 않은 오래된 이불을 사용하다가 모낭염에 걸려 저를 찾아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절대 너무 딱딱하거나 뾰족하거나 입구가 좁은 병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에 심각한 상처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기술, 제가 20년간 임상에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께 권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확인한 기법, 바로 바셀린 보조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고 난 뒤
박사님, 왜 이걸 이제야 알려주셨습니까? 하며 감격과 후회를 동시에 표현하셨던 그만큼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셀린이라고 하면 보통 겨울철에 피부 트임이나 상처에 바르는 보습제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셀린, 특히 약국에서 파는 순도 100%의 석유에서 정제된 백색 바셀린은 의료용으로도 아주 안전하게 사용되는 가장 완벽한 보호막이자 윤활제입니다. 윤활 효과가 그 어떤 제품보다 오래 지속되고 피부를 보호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중장년기 남성의 자기 관리에 그야말로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정확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먼저 일회용 투명 비닐 봉지를 준비하세요. 마트에서 쓰는 롤 형태의 작고 깨끗한 위생 봉지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바셀린을 콩알 크기만큼만 덜어냅니다. 절대 욕심내서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콩알 하나 크기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그 콩알만 한 바셀린을 위생 봉지 안쪽에 넣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봉지 겉면을 문질러서 봉지 안쪽 면 전체에 골고루 얇게 펴서 발라줍니다. 네 번째, 음경을 그 봉지 안에 넣으세요. 이 순간 여러분은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깨끗한 비닐과 바셀린이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그 극도로 미끄럽고 촉촉하며 따뜻하고 훨씬 더 실감나는 감각에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이 방법의 가장 위대한 점은 건조한 손으로 거칠게 마찰할 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었던 피부의 상처, 미세한 손상, 각질 등의 위험을 거의 0으로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안전합니다. 동시에 경험의 질을 상상 이상으로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시면 이 방법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비닐 봉지는 반드시 일회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묶어서 버려야 합니다. 절대로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에 봉지를 몰래 숨겨두고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한 번 사용한 봉지 안에는 여러분의 몸에서 나온 분비물과 세균이 만나 엄청난 속도로 번식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정우석 선생님은 아깝다는 생각에 봉지를 씻어서 다시 쓰셨다가 급성 귀두염과 요도염에 동시에 걸려서 시뻘겋게 붓고 고름이 나와 오랫동안 저에게 항생제 주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돈 몇 푼 아끼려다 건강과 돈을 몇십 배로 잃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둘째, 바셀린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제약사에서 나온 정품 백색 바셀린을 약국에서 구매하십시오. 절대로 향료가 들어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공업용 제품 혹은 화장품 가게에서 파는 다른 보습 성분이 섞인 로션이나 크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귀두는 눈 점막보다도 민감한 부위입니다. 셋째,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콩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청소하기가 아주 번거롭고 이불이나 시트를 더럽혀 가족에게 들킬 위험만 높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민경 박사님, 그렇게 번거롭게 할 바에야 그냥 약국 가서 콘돔 사서 쓰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네, 물론 그것도 아주 훌륭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은 약국에서 콘돔을 사는 것 자체를 엄청난 수치로 여기십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혹은 젊은 약사가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그 사적인 문제 때문에 망설이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집에 항상 있는 깨끗한 위생봉지와 한번 약국에서 사다 놓으면 1년 내내 피부에도 바를 수 있는 바셀린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은밀하며 심리적 장벽이 낮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험 자체도 다릅니다. 바셀린은 지용성이고 점도가 높아서 윤활 효과가 그 어떤 수용성 윤활제보다 오래 지속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양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콘돔에 발라져 있는 것은 보통 수용성 윤활제이고 아주 얇게 발라져 있어서 금방 마르거나 본인의 취향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과 편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적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기술들에 대해 말씀드린 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이 기술들보다 어쩌면 100배 더 중요한 몇 가지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기술을 아는 것보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먼저, 절제의 원칙입니다. 박사님, 절제가 뭡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이 적당한 건가요? 수십 년간 가장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력도 건강 상태도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서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자위 후에 성기가 아프거나 허리가 뻐근하거나 정신이 몽롱하거나 다음 날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횟수가 지나치다는 몸의 비명입니다. 즉시 조절해야 합니다. 젊고 정력이 왕성한 사람은 일주일에 2~3번을 해도 건강하고 기운이 넘칠 수 있습니다. 40, 50대 중년은 일과 가정의 압박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연을 듣고 계신 60대, 70대 이후의 남성분들이라면 한 달에 한두 번만 하셔도 그것은 이미 넘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건강관리 방식입니다. 절대 횟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가 수백 번 강조한 위생의 원칙입니다. 자위 전과 후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만약 바셀린이나 봉지 혹은 베개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한다면 그것들도 반드시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민감한 부위로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 자위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중독처럼 빠져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나 가정에 소홀해지거나 사회에서 고립되게 된다면 그것은 건강관리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제가 알던 한 대학생은 자위에 너무 몰두하느라 학업을 소홀히 하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줄어들어 결국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다행히 가족의 관심 덕분에 점차 생활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을 줍니다. 또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성 건강에 관한 더 넓은 지식을 조금 보충하고 싶습니다. 성은 단순히 혼자 해결하는 생리적 욕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감정 교류이고 상호 존중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상대방과 가까워질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감정을 잘 듣고 소통하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생식기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고 면 속옷을 자주 갈아입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술을 줄이며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장기적인 성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박사님 기술도 알려주시고 원칙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음식은 어떤가요?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남성의 성 건강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시간을 오래 지속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식습관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로부터 보약보다 좋은 건 올바른 식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고르고 올바르게 활용하면 남성분들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주고 부부 생활에서도 더 강하고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자연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익숙하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남성의 성 건강, 특히 지구력과 시간 지속에 큰 효과가 있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굴입니다. 예로부터 굴은 바다의 우유이자 남자의 음식으로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굴에 아연이 압도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아연은 남성의 힘과 성욕을 좌우하는 핵심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데 말 그대로 꼭 필요한 핵심 미네랄입니다.
특히 아연은 정자의 질을 개선하고 성관계에서의 지구력을 높이는 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굴은 생으로 와사비나 레몬즙과 함께 먹을 수도 있고 위생이 걱정된다면 구워 먹거나 찌거나 죽으로 끓여 먹어도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중년이나 노년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3개에서 4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차가워지거나 소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 환자 중 최동훈 선생님은 56살이셨는데 매주 2번 굴죽을 먹는 습관을 석 달간 유지한 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지구력만이 아니라 정신도 맑아지고 잠도 훨씬 깊게 잘 잔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삼입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동양에서 기운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보약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인삼이 발기력 개선과 시간 지속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인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 발기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이고 전반적인 체력을 높여줍니다. 인삼을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차로 우려내거나 술에 담그거나 꿀에 재어 먹거나 얇게 쓴 인삼을 직접 씹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하루에 건삼으로는 2g에서 3g 생삼으로는 15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불면이나 심장이 빨리 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체질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윤석진 선생님은 64살이신데 반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삼차를 마신 결과 성 건강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고 무슨 일을 해도 의욕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서 3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여 혈액 순환을 돕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남성에게는 성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해 조루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몬드는 볶아서 먹거나 아몬드 우유를 마시거나 죽이나 샐러드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24알에서 30알 정도, 즉 작은 한 줌 정도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승우 선생님은 59살이셨는데 아내와 가까워질 때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아몬드를 매일 섭취하라고 권하고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하도록 했는데 석 달 뒤 다시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며 이제는 시간도 길어지고 몸이 한결 가볍고 활력이 넘칩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한데 이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혈액 순환이 잘 되면 발기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어에는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해 근육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돕습니다. 연어는 구워 먹거나 팬에 구워 먹거나 신선도가 보장된다면 회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중년 남성이라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한 번에 110g에서 1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준영 선생님은 62살이신데 연어와 채소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부부 생활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조화롭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제게 다시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라며 웃으시더군요. 마지막 5번째 식품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얼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은 항균, 항염, 작용도 있어 전신 건강을 강화해 줍니다. 특히 남성의 성 건강에 있어 마늘은 지구력을 높이고 관계 시 피로가 오는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하루에 작은 쪽 2개에서 3개를 생으로 먹거나 볶음이나 구이탕 같은 요리에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기가 힘들다면 마늘을 꿀에 재워 먹거나 흑마늘즙으로 담아 하루에 작은 잔으로 한 번씩 마셔도 좋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영수 선생님은 68살이신데 매일 마늘을 먹는 습관을 들인 후 건강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음경이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해
부부 생활에서 훨씬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남성의 성 건강을 강화하고 시간을 오래 지속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운동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식습관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굴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위한 아연을 공급하고, 인삼은 기운을 보충하며 지구력을 높이고, 아몬드는 혈액 순환과 정신을 개선하며, 연어는 혈류와 근육 건강을 지원하고, 마늘은 몸을 안에서부터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식품들을 균형 있게 잘 활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면 60세, 70세가 되어도 충분히 남성의 힘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식습관 역시 절제와 개인의 체질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뇨병, 고혈압, 위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들은 안전하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조리도 간단해서 남성의 성 건강을 지키고 부부 생활에서 지구력을 유지하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한다면 힘과 자신감은 젊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제때의 자신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데서도 비롯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 보충이나 적절한 기술을 활용해 성 건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 역시 결코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무심코 반복되는 바로 그 습관들이 여러분의 성 건강을 약화시키고 성관계 시간을 단축시키며 심지어는 더 위험한 질병까지 불러올 수 있는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것이 끼치는 해로움,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려 중년과 노년에도 건강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흡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담배가 폐와 심혈관에 해롭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가 남성의 성 기능에도 치명적인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수천 가지의 유해 화학 물질은 우리의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이 음경으로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발기력이 떨어지고 발기가 되더라도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흡연은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임 위험을 높이며 전립선 질환까지 유발합니다. 수십 년간 담배를 피워온 분들에게 금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담배 개비수를 한 개씩 줄여가며 무설탕 껌을 씹거나 허브차를 마시는 방식으로 결국 금연에 성공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니코틴 패치나 대체 약물의 도움을 받으며 강한 의지로 버티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던 조병호 선생님은 63살이셨는데 금연 후 1년이 지나자 숨쉬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침실에서의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담배 끊고 나니까 아내가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두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왜냐하면 소량의 레드 와인이나 가벼운 맥주는 때로 긴장을 풀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음은 성 건강에 최대적이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손상되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줄어들며 발기 장애와 성욕 저하를 일으킵니다. 많은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 오히려 더 흥분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일시적인 느낌일 뿐이며 이후에는 몸이 금세 피로해지고 감각이 둔화되어 심지어 조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확한 한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자리에서만 마시고 한 번에 한두 잔을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대신 친구들과 만날 때는 녹차 탄산수 과일 주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만난 이상훈 선생님은 69살이신데 원래 일주일에 소주 3병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후 명절에만 소주 한두 잔 정도로 줄인 결과 몸이 훨씬 건강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는 일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재생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테스토스테론도 포함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깊이 잠든 밤에 주로 생성됩니다. 자주 늦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성 건강이 점차 약해집니다. 또한 밤을 새우면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무기력해져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연구에서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자는 남성이 5시간에서 6시간밖에 못 자는 사람보다 발기력이 좋고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늦게 자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며 자기 전에는 휴대폰 사용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으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황인철 선생님은 66살이신데 예전에는 축구를 보느라 새벽 1~2시까지 자주 깨어 있었고 그 결과 음경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한 뒤 몇 달 만에 50대 때의 활력을 되찾았다며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운동 부족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게을리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뱃살이 쌓이며 심혈관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는 곧 성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운동 부족은 혈액 순환도 나쁘게 하여 음경이 필요한 만큼의 혈류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젊은이처럼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체조 혹은 수영 요가, 태극권 같은 무리 없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시는 최원식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71살이신데도 매일 아침 꾸준히 걷기와 요가를 실천한 덕분에 몸은 탄탄하고 정신은 맑으며 부부 생활도 여전히 행복하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불균형한 식습관, 특히 튀김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발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당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뱃살이 늘고 당뇨가 생기는데 이 질환들은 모두 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를 바꾸려면 채소, 통곡물, 생선, 살코기, 신선한 과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으로 점차 전환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튀김 대신 찜이나 삶은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것이 당길 때는 과일이나 약간의 꿀을 먹는 것이 사탕이나 과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아는 송재현 선생님은 61살이신데 닭튀김과 탄산음료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식단을 건강하게 바꾼 뒤 불과 석 달 만에 5kg을 감량했을 뿐만 아니라 성기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보충하고 올바른 운동을 하는 것 외에도 해로운 습관을 없애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늦게, 자기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습관은 모두 남성의 힘을 갉아먹는 침묵의 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며 나쁜 습관을 줄여나간다면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며 정신도 밝아집니다. 이것은 단지 침실에서 시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 충만하고 행복하며 오래도록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자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탐구하고 성기능을 강화하는 음식들을 보충하며 해로운 습관을 없애 건강한 성생활을 지속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중년과 노년에 들어선 여러분이 여전히 강인함과 자신감,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부부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은 단순히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감정적 연결이며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이자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숭고한 요소입니다.
절제된 자위 균형 잡힌 식습관, 꾸준한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비결입니다. 50세, 60세, 심지어 70세에도 올바르게 자신을 관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만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매일매일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관리하느냐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번 내용을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고 또 각자에게 꼭 필요한 교훈을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체질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셀린 기법, 온도 자극법, 리듬 두드리기, 그리고 5가지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5가지 나쁜 습관들. 이 모든 것은 제가 수십 년간 임상에서 실제로 그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과 지식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1달, 2달, 석 달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정말 달라졌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리만 있다면 60대도 70대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정보 중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부디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 건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소중한 건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고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즐겁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나마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이 부분은 정말 몰랐다 하는 새로운 사실이 있으셨나요? 혹은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하며 공감 가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오늘 내용에 대한 생각 혹은 추가적인 질문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최민경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